배움공책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배움공책은 줄공책에 작성해도 되고 시중에 배움공책이라고 해서 판매하고 있는 공책도 있어요. 배움공책이라고 써 있는 이 공책은 날짜를 쓰고 그리고 이번 주의 목표, 달성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용하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교과를 제일 왼쪽에 쓰고 그리고 공부한 내용을 쓰고 그 가운데에 핵심 단어를 쓰는 방법으로 배움공책을 활용하고 있네요. 공부한 내용도 정리하도록 배움공책을 활용하고 있어요. 복습을 위한 그러한 활용 용도로 사용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매일매일 공책이라는 것은 역시 배움공책인데요. 여기 날짜 쓰고 오늘 나의 기분을 이렇게 그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유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란을 만들어 놨어요. 오늘 하루 자신의 감정을 살펴보고 자신을 알아보는 그러한 과정을 배움공책 내에 담았네요. 교과를 쭉 썼고 그리고 공부한 내용을 썼고 그리고 자신이 별 5개 중에 얼만큼 했는지 자기평가도 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 한마디와 칭찬할 내용 이런 것들을 적어 두었어요. 두 공책 모두 참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시중에 있는 이러한 배움 공책으로 나온 공책보다는 줄글로 된 공책으로 사용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긴 자로 30cm 자로 왼쪽 줄을 긋습니다. 상단에는 날짜를 씁니다. 날짜 아래 자신의 기분을 꼭 씁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잘 표현하는 연습은 우리 어린 시절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내 감정을 알고 느껴야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감정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서도 중요하고 자기 이해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아직 어린 학생들은 이러한 감정 표현이 서툰데 이렇게 배움 공책에 자신의 감정을 매일매일 짤막하게 쓰는 그 자체로도 무척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분이 행복하다, 좋았다. 그 이유는 친구가 포켓몬 빵을 줘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날짜, 나의 기분 아래 1교시, 가로하고 국어라고 씁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이제 공부한 내용을 쓸 때 제일 상단에 그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적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내용 간추리기를 공부했다면 그 내용을 씁니다. 그리고 공부 시간에 주로 한 내용을 적습니다.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간추렸다. 이러한 활동을 했다면 그 내용을 간단하게 씁니다. 어렵게 느꼈었다면 어려웠던 내용, 또 쉽게 느꼈다면 쉬웠던 내용, 그러한 느낌을 적어도 좋습니다. 제가 쓴 내용은 처음엔 어려웠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간추리니 좀 간추리는 것이 어렵지 않고 쉽게 느껴졌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4학년 수준에서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가능하다면 내가 공부한 내용의 핵심 단어를 왼쪽 칸에 가로하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연습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2교시는 사회를 했다면 공부할 내용을 적습니다. 단원명을 적고 공부할 내용을 적어도 되고요. 글씨 쓰는 것이 너무 많아지면 쉽게 지치니 그냥 공부할 내용만 적어도 됩니다. 축척을 이용해 실제 거리를 확인해 볼까요를 공부했어요. 몇 차신지 적어도 좋습니다. 축척을 이용해 실제 거리를 확인해 볼까요? 차시에서는 축척의 개념, 축척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담임 선생님들께서도 강조를 해주실 텐데요. 이런 것들은 한번 배움 공책에 적어주는 것이 좋아요. 지도에서 실제 거리를 줄인 정도를 축척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핵심어는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핵심어 축척을 왼쪽 칸에 적습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조금 그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3교시 수학은 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차시를 공부했어요. 공부할 내용을 적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단원명까지 적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너무 쓰는 것이 많아지면 힘들 수 있으니까 공부할 문제만 적어도 됩니다. 공부하고 나서 새롭게 안 내용 같은 것을 적으면 되는데요. 아이들은 주로
이렇게 부분적인 것을 조금 중요시하는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인구수는 5,178만 명이고 필리핀은 1억 958만 명이다. 필리핀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많다는 것이 신기했다. 이렇게 아마 적을 가능성이 높아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적고요. 특히 수학에서는 개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개념이 나올 경우에는 그 개념을 가능한 한 적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면 천만이 10개인 수를 1억 또는 1억이라 쓰고 억 또는 1억이라고 읽는다. 개념이잖아요. 주로 교과서에 이 개념들은 약간 네모 박스에 나오거든요. 그런 개념들은 적도록 해주시고 왼쪽에 역시 핵심어 1억을 적습니다. 4교시는 체육을 했어요. 농구를 했다. 우리 팀이 져서 속상했지만 즐겁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느낀 바 같은 거 적어도 되고요. 체육의 새로운 기술이나 전략을 공부했다면 그런 것도 적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5교시 영어는 My name is Eric 단원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고 제 기억에 남는 것은 역할극이었다. 이제 father, mother를 쓸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 적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배운 공책을 써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배운 공책 쓰는 것이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수준에서는 이렇게 배운 공책을 쓰면 어머님들이 그렇게 원하시던 메타 인지를 높이는 데 충분히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배운 공책을 쓰면서 개념에 대한 정리도 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쉽게 느꼈다면 쉽게 느낀 것, 어렵게 느낀다면 어렵게 느낀 것을 적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